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은 여자친구네 집에 인사를 간 날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여친과 저는 만난 지 2년이 넘은 커플이었어요. 2년 정도면 서로 알 만큼 안다고 생각했기에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리고 결혼을 할 생각이었거든요. 우선 우리 둘은 성격부터 취미까지 모든 게 잘 맞았습니다. 거기다 우리는 같은 회사에서 만나서 공감대 형성이 더욱 잘 되기도 했어요. 지구상에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잘 맞는 그런 커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천생연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한 사주가에게 궁합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사주가 말로는 이보다 더 좋은 궁합은 없다고 할 정도였거든요. 그렇듯 우리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궁합을 가진 커플이었습니다. 물론 양가에서도 환영하는 분위기였고요. 여친이 우리 집에 인사를 왔을 때 가족 모두가 100점 만점이라고 할 정도로 칭찬이 자자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여친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면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첫 인사였기에 너무나 긴장을 한 나머지 처음에는 여친 가족들 얼굴을 자세히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냥 얼핏 보는 정도였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잠시 후 여친 부모님께 허리 숙여 인사를 드리고 고개를 들던 순간 여친 아버지의 얼굴을 보며 어딘지 모르게 낯이 많이 익어 보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여친 아버지 또한 제가 낯설지 않은 모양으로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는 여친 아버지가 제게 이름을 물었어요. 자네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 했지? 네? 제 이름은 남궁준입니다. 제가 또박또박 이름을 말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제 성이 조금 특이한 편이라 이름을 말할 때 또박또박 말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름을 말하자마자 여친 아버지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를 빤히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때까지도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어리둥절해 있었는데요. 잠시 후 그 이유를 저도 알게 되었고 제 입에서 한마디가 튀어나왔어요. 혹시 김 부장님? 그래, 이제야 기억이 나는가 보네. 안녕하셨어요. 그때 당시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는데요. 하필이면 그분을 여친 아버지로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잠시 동안 여친 아버지와 제 사이에 적막감만이 흐르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여친이 분위기를 감지한 듯 물었어요. 왜? 혹시 둘이 아는 사이인 거야? 어떻게 아는데? 그러게. 알고 보니 우리가 아는 사이구나. 여친 아버지가 당황스러운 듯 대답을 했는데요. 여친 가족들이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가며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사실 여친 아버지와 저는 한 회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나름 중견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어 가족들이 다들 축하해줬어요. 저도 첫 직장이었기에 큰 기대감을 안고 출근을 했습니다. 근무를 하는 동안 일하는 것도 딱히 나쁘지 않았어요. 나름 중견기업이라 복지도 나쁘지 않았고요. 거기다 선배들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모든 것에 만족하고 회사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제가 술을 전혀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이 부분은 조상 대대로 술을 못 마셨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유전자 자체가 술 해독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그런 유전자를 가진 집안이었어요. 증조할아버지부터 아버지까지 술을 한 모금만 마셔도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정신을 잃곤 했거든요. 그나마 저는 엄마의 유전자를 조금이나마 물려받아서 소주 한두 잔 정도는 마실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우리 집은 이 술 때문에 에피소드도 참 많이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술을 너무나 못 마셔서
외할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하기도 했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외가 가족들은 다들 술을 잘 마시는 편이었거든요. 우리 엄마도 소주를 2병까지는 끄떡없이 마실 수 있는 정도이니 정말이지 극과 극이 만난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외가에 첫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할아버지가 건네던 소주를 어쩔 수 없이 넙죽넙죽 받아 마셨다는데요. 할아버지가 자꾸만 술을 권유해서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고 하네요. 이 남자는 말이야, 술도 잘 마실 줄 알아야 하는 거야. 내가 듣자 하니 자네는 술을 잘 못 마신다고 하던데 그런 나약한 사람이 우리 딸을 잘 지켜줄 수나 있겠나? 외할아버지께서 약간은 비꼬듯 말했다는데요. 외할머니가 외할아버지를 나무라기도 했답니다. 술만 많이 마신다고 그게 남자다운 건 줄 알아? 어떻게 된 게 이놈의 집구석은 모이기만 하면 술을 말통으로 마셔대는 건지 아주 징글징글하다니까. 이 사람아, 모름지기 남자라면 술을 잘 마셔야 사회생활도 잘하는 거야.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을 하고 있어. 나만 봐도 모르겠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아주 득실득실대잖아. 이게 다 내가 그동안 사람들이랑 술 마시면서 잘 어울려서 그런 거야. 말을 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사람들이 아니겠지. 뭐? 사람들이 아니라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사람들이 아니라 고주망탱이들이겠지. 뭐? 고주망탱이? 아니 이 사람이 어디서 말을 그따위로 하고 있어. 내가 틀린 말 했어? 내가 오죽하면 그러겠어. 당신 주변 사람들 중에 멀쩡한 사람들을 본 적이 없으니 그러는 거지. 허구한 날 코가 새빨개져서는 해롱해롱거리는 사람들 뿐이잖아. 난 술 못 마시는 사이가 훨씬 좋으니까 뭐라고 할 생각도 하지 마. 외할머니가 외할아버지를 나무랐다고 하는데요. 뭔 소리야. 모름지기 남자라고 하면 술을 말통 정도는 마셔줘야 남자답다고 하는 거야. 라며 외할아버지께서 큰 소리를 치셨답니다. 그리고는 우리 아버지한테 술을 권했다고 하는데요. 처음 2잔까지는 곧잘 받아 마시던 아버지가 3잔째를 마시다가는 그 자리에 기절하듯 뻗었다고 합니다. 그 뒤 다음날까지 일어나지 못했고요. 그 바람에 외할아버지께서 대노하신 채 결혼을 반대했을 정도라고 했어요. 암튼 저도 소주 몇 잔만 마셔도 만취 상태가 될 정도로 술을 잘 못 마시는데요. 그런 이유로 직장 생활이 어려워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건은 전 직장을 다니던 중 회식 자리에서 발생했는데요. 전 직장 동료들의 가장 큰 고충이 회식이라고 할 정도로 다들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회식 자리에서 부장님이 가장 큰 스트레스를 주곤 했는데요. 그 이유가 참 특이하기만 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치 물 마시듯 마시곤 했거든요. 이건 마신다는 표현보다는 그냥 들이붓는다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릴 것 같네요.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만든 소맥을 원샷해야만 했거든요. 문제는 부장님 당신만 그렇게 마시면 그토록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았을 텐데 회사 직원들에게 강제로 권유를 한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직원들에게 소맥을 따라준 다음 순서대로 마시게 했거든요. 그러다가 술을 미처 다 마시지 못하는 직원이 발생을 하면 부장님이 앉은 자리에서 젓가락으로 테이블을 마구마구 두드리다가는 나중에는 벌떡 일어나서 큰 목소리로 가곡인 선구자를 불렀어요. 처음 회식 자리에서 그 모습에 어찌나 놀랐던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리 테이블만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다른 테이블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고는 직원이 술을 다 마실 때까지 부장님이 큰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부장님이 한두 번 그랬던 것이 아니었던지라 회식 자리에서 부장님이 벌떡 일어나기만 하면 직원들이 다들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고요. 이 부분에서 진짜 신기했던 것이 있었는데요. 부장님이 그토록 큰 소리로 선구자를 불렀다고 하는데
그동안 단 한 번도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네요. 암튼 원샷을 하지 않으면 부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곡을 부르곤 했으니 제 입장에서는 보통 불편한 일이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저는 술을 잘 못 마시는 사람이었기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고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저는 회식을 하기만 하면 동료 직원 등에 업힌 채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야만 했거든요. 일을 잘못해서 혼나는 거라면 참고 배우려고 노력했겠지만 이 술이라는 건 제가 극복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존재였다고 해야 할까요? 입사를 한 뒤 그 술로 인해 하루하루 살이 빠지다 못해 삐쩍 말라갔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사건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그날도 회식이 있어서 다들 한 횟집에 모여 있었는데요. 역시나 부장님이 술을 연거푸 들이키는 것 같더니만 마치 술 마시기 대회를 하듯 술을 마시게 했어요. 그때쯤 저는 부장님 눈밖에 나 있던 상황이라 더욱 저를 공격했던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암튼 부장님이 계속해서 소맥을 돌리고 있었는데요. 그날따라 이상하게 술이 잘 받는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겠어요? 태어나서 처음 경험해본 그런 느낌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아마도 그래서 평소보다 술을 더 많이 마셨던 것 같습니다. 그 모습에 부장님이 외쳤고요. 오, 우리 땅공준이가 이제 회사에 적응을 하는 모양이네. 오늘은 내 맘에 아주 쏙 드는구만. 이럴 때일수록 더 달려보자고. 부장님의 들뜬 목소리가 횟집을 가득 메웠어요. 그렇게 술을 몇 잔 더 마셨던 것 같은데 잠시 후 제가 완전 술에 취해 정신줄을 놓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곤 상상을 초월할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부터는 동료 직원의 말을 토대로 글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한 동료 말에 의하면 제가 소맥을 마실 차례가 되었다는데요. 제가 갑자기 젓가락으로 테이블을 마구마구 두드리더랍니다. 그 모습은 마치 손에 모터가 달린 듯한 그런 모습이었다는데요. 제가 한 몇십 초가량을 테이블을 막 두드려대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만 한 손에는 미역 줄거리를 움켜쥐고 또 한 손으로는 소주병을 꽉 쥐고는 부장님한테로 성큼성큼 다가갔다고 합니다. 그때 제 모습은 좀비와 별반 다름이 없어 보였다는데요. 눈에 초점이 없는 상태로 눈이 퀭하게 풀려 있었다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좀비처럼 퀭한 상태로 부장님께 다가가서는 말을 했다네요. 어이, 대물 독설이 이렇게 술을 처 마셔도 되니까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하나도 없지. 아, 근데 이상하게 땅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자, 내가 머리 좀 심어줄게. 미역 줄거리를 요렇게 붙여놓으니까 이제 좀 사람 같네. 아이고, 그새 미역 줄거리가 좀 말랐네. 이거 물 좀 줘야겠네. 라며 소주를 김 부장 머리 위에 냅다 들이붓기 시작했다는데요. 야, 너 뭐 하는 거야? 김 과장, 남궁준이 이거 미친 거 아니야? 김 부장, 미치긴 누가 미쳐. 그리고 다들 술 마시기 싫다잖아. 술 마시려면 혼자 곱게 처먹든지 하지. 왜 싫다는 사람들 억지로 마시게 하냔 말이야. 다들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잖아. 제 목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옆 테이블 사람들조차도 바라볼 정도였다고 합니다. 결국 친한 동료 한 사람이 저를 억지로 끌어내려고 했다는데요.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할 말 있다잖아. 아, 이것 좀 놔보랄까? 다들 대물 독수리한테 불만 많잖아. 근데 왜 참냔 말이야.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가는 끌려 나오다시피 했다네요. 그렇게 부장님은 소주간이 잔뜩 뺀 미역 줄거리를 머리에 잔뜩 뒤집어 쓴 채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그날 회식은 초토화가 됐고 다들 슬금슬금 일어나서는 꽁지 빠지게 그곳을 빠져나갔다네요. 살면서 그런 일은 처음 겪었던 모양으로 부장님도 심각한 표정으로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고요. 그렇게 다음날이 토요일이었기에 제가 한나절 자고 일어났는데요. 여기저기서 전화가 수십 통이나 걸려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전날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았기에 무슨 일인가 싶어 친한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남궁준, 너 진짜 멋지더라.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나 잘할 수가 있냐?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혹시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던 거야? 너 설마 기억 하나도 안 나는 거야? 너 어제 완전 장난 아니었어. 부장님 머리에 미역줄거리를 붙이는데, 와, 진짜 눈 뜨고는 못 보겠더라. 그 순간 내가 눈을 질끈 감았을 정도였다니까. 뭐? 부장님 머리에 뭘 붙여? 내가? 너 지금 장난하는 거지? 내가 왜 장난을 해? 진짜야. 거기다 미역줄거리 마른다고 부장님 머리에 소주를 아주 그냥 콸콸콸 부어버리는데 활용 점점을 찍었다니까? 뭐? 부장님 머리에 소주를? 내가? 제발 부탁이니까 네가 한 말 다 거짓말이라고 말 좀 해줘. 내가 그때 필름이 끊겼다고 너 지금 뻥치는 거지? 그런 거지? 나 놀리려고 그러는 거지? 놀리긴 왜 놀리냐? 근데 네 덕분에 선배들 다들 신났다?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신이 나다니. 아니 그렇잖아. 그동안 다들 눈치만 보면서 한마디도 못하고 참기만 했는데 네가 사이다를 날려줘서 선배들이 너한테 감사장이라도 줘야 한다고 난리도 아니야. 어제 부장님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으셨던지 머리에 붙은 미역 줄거리를 떼지도 않고 조용히 나가셨다니까? 뭐? 그럼 지금까지 네가 한 말이 다 사실이란 말이야? 그런 거야? 와, 나 이제 회사 어떻게 다니냐? 진짜 미치겠다. 야, 취해서 그런 걸 뭐 어떻게 하겠냐? 이럴 때는 그냥 눈 딱 감고 모른 척하고 그냥 다니는 거야. 그래도 선배들은 다들 널 영웅으로 생각하니까 부장님만 좀 피해 다니면 되지 않겠냐? 동기가 최대한 위로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어떠한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됐다. 지금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되니까 그만해라. 진짜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어떻게 미역줄거리를 부장님 머리에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거기다 소주까지 부었다니. 야, 전화 끊어라. 나 말이야. 이직 준비해야겠다. 이직은 뭔 놈의 이직이야. 그냥 철판 깔고 다니면 되는 거지. 네가 뭔 죄냐? 그 술이 죄지. 동료가 계속해서 저를 위로하려고 하고 있었지만 저는 이직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술주정을 조금 한 게 아니라 그 난리법석을 피웠는데 어떻게 회사를 다닐 수가 있겠어요. 결국 저는 이직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회사에는 사표를 내겠다고 통보를 했는데요. 이미 제 소문이 회사에 쫙 퍼진 상황이었기에 다들 놀라지도 않는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 들은 것인지 부장님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저기, 나 때문에 사표 낸 거라면 난 괜찮으니까 그냥 다니라고. 아닙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봅니다.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니야. 내가 들어보니 남궁준 자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들 그동안 나 때문에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다고 하더구만. 내가 잘못한 게 맞지 뭐. 부장님이 공허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저는 부장님과 눈을 마주치는 것 자체가 여간 고역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그 회사를 그만두고 몇 달 이직 준비를 해서 지금의 회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여친 집에서 전 회사 부장님을 여친 아버지로 만나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너무나 놀란 나머지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 모습에 여친이 놀라서 물었어요. 왜? 둘이 어떻게 아는 사이인데 그래? 대체 무슨 일인데 둘 다 표정이 그래? 제발 말 좀 해봐. 불안하게 왜 그래?
여친 아버지도 놀라긴 놀랐던 모양으로 계속해서 여친이 추궁하자 결국 어렵게 입을 뗐는데요. 저기, 그때 그 미역 줄거리 그 직원이야. 여친 아버지의 말에 여친 엄마가 더욱 놀란 표정으로 외쳤어요. 뭐? 당신 머리에 미역 줄거리 붙이고 소주 부은 그 직원? 오, 맞아. 바로 그 친구야. 여친 아버지가 힘없이 말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그때 이미 이 결혼은 물 건너갔구나라는 확신마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감히 예비 장인어른께 대머리 독수리라며 놀리고 머리를 그 지경으로 만들어놨으니 어떤 부모가 허락을 하겠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찾아온 것 같습니다. 결국 제가 체념한 듯 조용히 말했는데요. 제 말에 여친 어머니가 제 손을 급히 붙잡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마치 생명의 은인이라도 만난 듯 말을 했어요. 잘못 찾아오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주 잘 찾아왔구만. 세상에 어쩜 이런 인연이 다 있을까나. 내가 남궁준 씨한테 얼마나 고마워하고 있는 줄 모르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예요. 남궁준 씨한테 진짜 많이 감사하고 있어요. 그때 이후 우리 남편이 큰 충격을 받았던지 한동안 말 수도 없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아예 술을 딱 끊다시피 했지 뭐예요. 네? 부장님이 술을 끊으셨단 말입니까? 그렇다니까요. 그때 그 일 겪고 충격을 진짜 많이 받아서 얼마 뒤 바로 술을 끊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술 좀 그만 마시라고 해도 들은 척도 안 하더니만 지금은 완전히 술도 끊고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 이러니 우리가 인연이 아니면 누가 인연이겠어요? 라며 여친 어머니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세히 들어보니 여친 아버지가 그때 충격으로 인해 그렇게 마셔대던 술을 완전히 끊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 병원에서도 술을 더 마시면 위험하다고 몇 번이나 경고를 했다고 하네요. 가족들 모두 그 부분에 대해 많이 고마워하고 있었고요. 여친이 놀란 듯 제게 물었어요. 자기 그동안 전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왜 말 안 해준 거야? 그걸 어떻게 말해. 괜시리 소문이라도 날까봐 그냥 입 꽉 다물고 있었던 것 뿐이야. 근데 이렇게 만나 뵙게 될 줄은 진짜 몰랐어. 제가 고개를 푹 숙였는데요. 그 순간 여친 어머니가 다시 말했어요. 이제 보니 우리 사위가 되려고 그랬나 보네. 세상에나 무슨 이런 인연이 다 있어. 난 무조건 합격이야. 당장 어머님 아버님께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겠네. 라며 여친 어머니가 어딘가로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친 아버지가 민망한 듯 제게 말했고요. 저기, 내가 반대할 그런 입장도 아니니까 나도 찬성이긴 한데 자네 말일세. 앞으로 두 번 다시 나한테 대머리 독수리라든지 그런 말은 하면 안 되네. 나 그때 진짜 상처받았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미역국을 엄청 좋아하는데 난 요즘 미역에는 손도 안 대고 있어. 그러니까 그것만 약속해주게나. 아버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그런 말 안 하겠습니다. 아니, 다시는 술을 입에도 대지 않겠습니다. 라며 제가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대답을 했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몇 달 뒤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우리는 그 누구도 미역국이나 미역 줄거리를 반찬으로 내놓지 않고 있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참 아찔하고 또 우픈 기억이 아닐 수가 없네요. 며칠 전 직원 식당에 반찬으로 미역 줄거리가 나온 걸 보며 그때의 아찔했던 기억이 스치고 지나갔는데요. 이런 기가 막힌 사연도 있을까 싶어 이렇게 글 작성해 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